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중요하다 느꼈던 부분을 다뤄보려 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업무에서, 일상에서, 사업에서 크게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에요? 를 묻는다면 대다수의 답변은 시스템 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게 되고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많이 붕괴되고 망가졌습니다.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만 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시스템은요, 알고리즘을 짜놓고 짜놓은 알고리즘 안에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물건을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느 지역의 유동인구를 파악하고 유동인구 중 일부가 가게에 들어오고 가게에 들어오면 소비자가 구매하게끔 만들고 구매한 소비자가 재구매를 하게끔 만드는 구조, 이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간단하죠? 그렇다면 지금 예시를 든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구매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매와 재구매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구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지속 가능한 구조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구조는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것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지속 가능한 루틴이 시스템 구축에 위해서 연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순환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예시를 들어본 물건을 판매하는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루틴이 생깁니다. 유동인구가 있으면 입점시켜야 하는 루틴이 필요하고요. 입점한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만드는 루틴이 필요하고요. 구매한 사람이 재구매를 하도록 만드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무엇, 이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유동인구가 있으면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 필요한데 이 행동이 매번 매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입점했을 때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고 구매에서 재구매까지 자동적으로 해야 할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의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구나 사업을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인구가 입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객행위를 해야죠. 호객행위는 우리 고급지게 마케팅이라고 합시다.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배너를 설치하기도 하고 간판을 반짝거리기도 해보고 세일이라고 붙여도 보고 음식점의 경우 메뉴판을 앞에 놓기도 하고 벽면에 마네킹을 전시하기도 하고 제품, 상품, 서비스 내용을 사진으로 붙여놓기도 합니다. 모두 마케팅이죠. 이걸 하지 않으면 유동인구에서 입점까지 구간이 끊기게 됩니다. 끊기게 되면 구매까지 단계가 갈 수가 없어요. 입점 이후에 구매까지 단계는 판매 단계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고요, 제안하고 체험시키고 결제하거나 계약을 하며 판매 단계를 거칩니다. 구매에서 재구매 단계는 뭘까요? 구매한 소비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죠. 정보를 활용해서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구매와 재구매의 차이는 구매는 신규 고객, 재구매는 기존 고객 관리. 고객 관리는 소비자의 정보와 니즈가 이미 파악되어 있어서 충분한 정보 활용으로 재구매가 가능하게 해야겠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구매하게끔 만드는 구조를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루틴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환경은 변화하기 마련이라 변화된 환경에 맞게 루틴도 수정, 보완, 변경하며 변화를 거치게 되죠. 이 루틴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예시를 들어본 시스템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낯선 사업이나 업무를 하게 된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무언가를 찾는 곳, 루틴을 찾는 것, 루틴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정리하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루틴입니다. 그럼 루틴은 뭘까요? 루틴은 반드시 해야 하는 반복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반드시와 반복입니다. 반드시는 중요하다는 뜻일 거고요. 반복은 습관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것을 습관처럼 하는 것이죠. 습관은 무의식의 세계를 말합니다. 통제가 필요해요. 무의식의 세계라 나도 모릅니다. 누군가 통제를 해주어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루틴은 좋은 루틴과 미신적인 루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좋은 루틴은 좋은 습관이지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걸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미신적인 루틴은 운동선수를 떠올리면 됩니다. 중요한 경기가 있기 전에 선수들이 하는 루틴을 생각하면 됩니다. 징크스라고 있죠. 징크스는 안 되면 위기가 오고 실패가 옵니다. 그래서 징크스는 깨라고 있는 거죠. 바꿔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루틴은 항상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환경, 상황, 위기, 변화가 오면 이에 맞게 바꿔줘야 합니다. 자, 이제 내 업무에서, 내 사업에서 루틴이 정리가 되었다, 루틴이 확립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루틴을 정리해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업무 매뉴얼은 정리된 루틴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 꼭 해야만 할 일, 구분이 되면서 정리가 됩니다. 물론 정리되어 있어도 매뉴얼만 보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과 절차가 생깁니다. 루틴을 위주로 말이죠. 그래서 루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루틴에서도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가 완성이 되면요, 업무 분장이 생깁니다. 이 일은 누가 하고 저 일은 누가 해라, 이렇게 업무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엄청난 효과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현장 실행력이 강화되고요. 아, 이거 해야 돼, 반복해야 돼, 꼭 해야 돼, 인지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더 잘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업무가 안정화됩니다. 새로운 인력이 추가가 되어도 100%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따라오고요. 적응 시간이 빨라지고 시행착오가 적어집니다. 여기까지 오면 세 번째, 업무 스킬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업무 스킬이 올라가면 책임감도 생겨요. 명확한 목표가 뚜렷해지고 첫 번째에서 말했던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책임감 없이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럼 루틴이 왜 필요할까요? 조직이 작을 때는요, 나 혼자서 다 가능해요. 고객 모집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고객 관리도 하면서 재구매까지 혼자 다 합니다. 이렇게 혼자 다 할 줄 아는 과정은 꼭 거쳐보셔야 합니다.